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와 활용 사례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정현정 기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더 이상 가상화폐에만 그치지 않는데요. 이미 국가 간 무역부터 물류, 유통, 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마크애니 블록체인 사업부 신동환 이사님을 모시고 블록체인의 필요성과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 또 공공, 금융, 무역 등 다양한 분야별 주요 적용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환 이사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마크애니에서 블록체인 사업부 개발 팀장을 맡고 있는 신동환 이사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5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환 이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예,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 및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여기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 및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 최근 트렌드, 구축 시 체크 포인트, 성공 모델 소개, 그리고 업계 대응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제학 관점에서의 블록체인을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제도 경제학이라고 해서 더글라스 노스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이 이제 주장하신 것인데요. 경제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사람들이 이제 가치를 교환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셨고, 여기에서 이제 초기 원시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폭력이나 아니면 영향력을 이용해서 비공식적인 규칙을 사용을 해서 그러한 거래를 하게 됐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공식적인 기관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 정부, 회사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서 좀 더 확실하게 이제 공인이 믿음을 주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인터넷이 도입하게 돼서 이게 이제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식 기관은 경제 활동을 더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오게 됐고, 이제 우리는 기술만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블록체인은 Decentralized Database, 즉 분산 원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 그대로 같은 원장, 같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공유를 한다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을 저장하느냐? 어셋, 그리고 어셋이라고 하면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트랜잭션, 거래 내역을 그 피어, P2P 통신에 의해서 각각 피어들이 동일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셋이나 트랜잭션은 블록에 저장이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블록들은 암호학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관돼서 한꺼번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킹하기 힘들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블록체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분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에 대한 최초의 논문을 발표하셨고,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게 2009년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사용된 기술이 이제 해시 함수를 이용한 링킹 블록인데, 이러한 기술들은 이미 1991년도에 발명이 되어졌고요.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 있는 기술을 조합을 해서 이러한 이제
아무리 뭐 해커가 있고 악의적인 참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계약과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요.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 기존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서드 파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드 파티가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거가 이제 우리가 집 거래를 할 때 복덕방이 되겠죠. 이러한 서드 파티가 그러한 실행하는 것들, 계약의 실행을 다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드 파티를 믿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겠죠. 자, 그거에 반해서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은 모든 참여 노드들이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거래나 어떠한 기록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작성이 된 그러한 결과를 원장에 기록하기 때문에 굳이 서드 파티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림에서 그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블록체인의 기본 기능에 따른 활용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활용 기준으로 기록 보관하는 것을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것을 위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키핑은 주로 이제 무결성에 기반을 두고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태틱한 정적인 그러한 기록, 그리고 아이덴티티, 요즘에 많이 핫한 이슈죠. DID, 우리가 이제 Decentralized Identifier라고 해서 분산되어서 그런 신원 인증하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이러한 부분이 이제 무결성에 기반한 레코드를 중점적으로 한 그러한 활용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트랜잭션, 거래 내역에 대한 기록을 중요시하는 응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레지스트리, 페이먼트 인프라스트럭처, 기타 활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면 이러한 기록 보관이나 거래 내역이 각각 금융, 공공, 헬스케어, 제조, 유통, 미디어 콘텐츠, 이러한 각각 분야에서 그 기록 보관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처럼 뭐 부동산 등기, 뭐 원산지 정보, 저작권, 뭐 이런 것에 사용될 수가 있고요. 예, 이러한 특히 이제 뭐 거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민족은 그 기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이제 사고라는 것이 있었는데 잘 알 것입니다.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왕실족보 같은 이러한 역사 기록물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네 군데로 나눠서 우리가 보관을 했습니다. 4대 사고라고 해서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이렇게 도심지에 이제 위치하게 됐었는데, 임진왜란 전까지.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소실이 됐죠. 다행히 이제 전주 사고만 남아서 이것을 임진왜란 이후에 5대 사고라고 해서 춘추관, 뭐 그다음에 이제 산속 깊숙한 곳에 전란이 나도 이제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분산 배치를 했죠. 같은 문서들을 똑같이 만들어서 이런 5군데에 분산 보관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보유 1위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17개로 1위고 2위가 한국입니다. 바로 16개고요. 그리고 이웃국인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10개 미만입니다. 이것처럼 저희 민족은 기록을 굉장히 소중히 하는 민족이었고, 이 점이 바로 분산 원장, 블록체인하고 사상이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우리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이라는 의미가 말해주듯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고 투명성, 익명성이 높은, 그리고 반면에 이제 거래 비용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 채굴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기를 지금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단속에 나섰죠. 뭐 이런 것처럼 거래 비용이 높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사람만이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원장에다가 블록에다가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그거를 읽어갈 수 있는 기관이 허가받은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효율성과 확장성이 좋고 거래 비용이 없거나 낮은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도표를 보면 퍼블릭 블록체인이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해커라도 여기에 가입을 해서 이용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나 개방성이나 디센트럴라이즈, 이러한 분산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잘 적용되어 있는 게 퍼블릭이고, 반면에 프라이빗라는 블록체인 경우에는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보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주로 이제 B2C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이 이제 B2C에 많이 사용되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B2B, 그러니까 기업 간의 거래, 알고 있는 이제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이퍼레저, 뭐 이런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형 블록체인인데 B2B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블록 내에 이러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이러한 기록들이 다 블록 내에 기록되어지는 반해서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게 이제 우리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블록체인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하이퍼레저 패브릭입니다. 그리고 퍼블릭에서 블록체인을 BM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컨트랙트가 블록에 포함이 되어져서 유통이 되고 있고요.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원장과 별도로 체인 코드라고 하는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그 월드 스테이트 DB라고 해서 그 원장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그러한 DB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치 우리가 은행에 가면 통장에서 현재 금액, 현재 잔고를 나타내 준 거가 바로 월드 스테이트 DB를 나타내는 거고, 그 이전의 히스토리, 내가 언제 찾았고 언제 입금했고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 그 내용이 바로 블록체인 원장이 되겠습니다. 블록 데이터의 구성 요소를 비교를 해보면 가장 차이 나는 게 이제 노드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512개의 노드, 이게 이제 2019년도 그때 당시의 그 노드 상황인데, 이 9,519개의 노드가 원장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드들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를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를 켜놔야 되는 거고, 그것을 획득한 그 노드가 이제 비트코인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8,158개의 노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노드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 믿을 만한 그런 참가자들만이 접근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드들을 간에 이제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러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굳이 암호화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암호화폐를 만들지 않아도 이걸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이 분산 시스템에서 합의 알고리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어떠한 시스템이 단일 서버를 가지고서 운영되는 경우에 그 시스템이 뭐 오류나 해커에 의해서 침입에 의해서 시스템이 망가진다고 하면 이게 전체 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 접속자가 많아질 경우에 이게 동시에 서비스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서버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버 시스템을 이제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이거를 리플리케이션,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는 서버를 복제를 해놓으면 이제 하나의 서버가 죽어도 나머지 서버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서버들이 같은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각각 다른 시점에 오더라도 그 시점에서 그 스테이트 머신에서 같은 단계면은 같은 결과를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 보증이 돼야지 이러한 시스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테이트 머신의 리플렉션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팩소스라고 하는 합의 알고리즘이 1998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라프트라는 합의 프로토콜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 라프트는 현재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합의 알고리즘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합의 알고리즘은 해커에 대해서는 강인하지 않아요. 단지 시스템이 죽었을 때 그거를 복구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악의적인 환경에서는 합의를 완전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 바로 이제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이 이러한 악의적인 노드가 있는 상황에서도 올바른 합의 유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합의 알고리즘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POW, PBFT, 비잔틴 폴트 톨러런트,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는 악의적인 노드가 있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합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최근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가트너의 하프 사이클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 국내도 그렇지만 초기에 굉장히 블록체인의 인기가 높았죠. 2017년, 18년 그 정도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가 좀 관심이 요즘엔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가지고 과연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회의론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러한 당분간 이제 이런 제프리 무의 캐즘 곡선처럼 이러한 침체기에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이 지나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면은 향후에는 이러한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 모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이 트렌드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파괴적 모델이라고 해서 disruptive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존 기업의 잠재적인 그러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스티밋이라고 하는 SNS이란 그런 솔루션인데 서비스인데 여기는 기존의 이제 SNS가 어떤 광고나 이런 것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스티밋은 그런 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댓글을 잘 달거나 아니면 그 유명한 사람이 어떤 이제 글을 올리게 되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뭐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원스톱 컨텐츠 샵이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 서드 파티가 없이도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직거래를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부류는 이제 서스테이닝 모델이라고 해서 점진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기존 업체들이 경쟁력 강화나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블록체인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는 뭐 지적재산권 보호나 가치사슬의 디지털화 그리고 활용 거래 뭐 이런 것이 되겠고요. 이러한 생태계 프레임워크를 좀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축 같은 경우가 이제 서스테이닝 모델이고 세로축이 디스트럭티브, 그러니까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그러한 사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통적으로는 이제 MVP 모델이라고 해서 POC 개념의 그러한 초기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이제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디스트럭티브한 파괴적 모델인 경우에는 새로운 마켓이나 밸류를 창조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서스테이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밸류를 리디자인해서 어떤 기존의 서드 파티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하는 것이 문제점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분야냐 이거를 먼저 따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 사업 모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POC 형태의 2, 3개월의 그러한 블록체인 기술 검증 작업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사업에 적용된다 그러면 해당 사업이나 과업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전문가로 참여하는 것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업 모델의 거버넌스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현재에서 보면은 IBM 같은 경우에는 단지 하나의 그 사업자가 블록체인도 만들고 이거를 운영까지 하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벤더만의 프로젝트 위험을 구축 비용이나 투명성 문제 그런 이제 이슈는 있죠.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같은 데이터를 같은 DB를 모든 사람이 여기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보고 있다는 그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런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이건 단일 사업자가 자기만 이제 그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축 비용이나 이제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파트너십 네트워크라고 해서
독립적인 운영을 하는 파트너십을 맺어서 여기 이제 컴퍼니 A, 컴퍼니 B, 컴퍼니 C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파트너십을 맺은 그러한 회사들이 블록체인을 구성을 해서 서비스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컨소시엄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어떤 기존 산업을 주도하는 조직들이 있어요. 이러한 조직들 간에 연합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이것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뭐 위트레이드라고 해서 이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뭐 운송업자도 있고 이거를 뭐 하역하는데 아니면 통관 뭐 이런 다양한 그 기관들이 엮여져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면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예요. 블록체인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거를 또 묶을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축 시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소개되어지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그 신뢰성, 투명성, 그리고 불변의 거래 내역이 필요한지 그거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면 참여자들 간에 신뢰성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유용한 활용 사례, 신뢰성 문제가 있으면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이제 효과가 있겠죠. 근데 신뢰성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참여자들 간에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가, 이게 이제 뭐 매출을 속인다든가, 저작권자하고 이거를 서비스하는 서비스업자들 간에 매출을 이제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투명성 문제가 있는가 이랬을 때 있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유용한 활용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하나는 이제 참여자들 간에 불변의 거래 내역 기록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유효한 활용 사례가 되겠고, 이것도 뭐 필요 없다 그러면 굳이 블록체인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음번에는 UN 전자문서 표준화 기구가 제안하는 타당성 검증 방안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뭘 판단을 하냐면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할 거냐,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블록체인이 불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과정을 나타내는데, 정보 공유가 필요한가? 필요 없다 그러면 굳이 블록체인 사용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참여자가 다수인가? 그리고 다수 참여자가 기록을 필요로 하는가?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역시 블록체인 불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록자는 알려져 있고 믿을 수 있는가? 기록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블록체인을 쓸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믿을 수 있다 그러면 또 하나 체크하는 게 참여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느냐. 이해관계가 있으면 블록체인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많은 겁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사용할 필요 없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제3의 기관이 신뢰가 필요한가. 이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기관들이 모였을 때 특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한 은행이 주도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3의 기관을 만들죠. 그래서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결원이라든지 아니면 코스콤 그런 기관들이 전체를 이제 서드 파티에서 관할을 하는 거죠. 그러한 신뢰 기관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러한 신뢰가 필요한 경우에 그 서드 파티가 블록체인이 이제 필요 없는 건데 하다고 했을 때 이 기관이 대체가 될 수가 있느냐, 그거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가 될 수 있으면 블록체인으로 사용하는 거고, 대체될 수 없이 반드시 이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굳이 블록체인을 쓸 필요가 있느냐, 서드 파티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능성 제어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어떠한 기능을 제어하기를 원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 아니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프라이빗, 남한테 공개되면 좀 곤란하다. 어떤 이제 매출 자료라든지 뭐 거래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랜잭션에 들어가는데 이걸 공개한다 그러면 뭐 경쟁 업체가 같이 블록체인에 들어와 있는데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라이빗 한 경우에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쪽을 사용하게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8가지의 이러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각각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성공적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트레이드 렌즈라고 해서 그 IBM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만들어서 그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기부를 한 기관이죠. 그 IBM이 머스크하고 이제 트레이드 렌즈라고 하는 그런 무역의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그러한 예입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간 뭐 전자제품 컨테이너 해상 운송 시범 사업을 했고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으로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응용 사례로 전자투표 활용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이 그 비밀 투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투표 서버나 개표 서버의 운영자도 누가 어떻게 투표를 했다는 것을 몰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기술적으로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영지식 증명이나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이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금융권 활용 사례입니다. 이것은 이제 금융권 은행들 간의 어떤 계좌 이체를 타 은행으로 고객이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매번 일어날 때마다 이제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 일정 시간을 둬서 만나가지고 양자 거래를 이제 상계를 하는 뭐 그런 구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상계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다양한 상품이 이런 것에 의해서 제공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공동 대출 플랫폼 뭐 이런 것들도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물류 유통 분야입니다. 이게 이제 쇠고기 유통 분야인데 고객은 마트에 가서 그 QR코드 같은 거를 촬영해서 보면은 이 히스토리 내역을 쭉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누가 키우고 어디서 도축을 하고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서 여기 팔고 있는 마트까지 왔는지 그것까지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트가 이 유통 과정에서 적법한 그러한 유통업자이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확인하고 우리가 믿고 그 소고기 이러한 유통을 믿고 이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데 사용된 거죠. 다음 분야는 이제 그 다이아몬드의 그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서 누가 진품을 갖고 있는 주인인지를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블록체인에 그 어떠한 이제 다이아몬드 각각에 대해서
그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를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둑이 다이아몬드를 훔쳐가서 팔라고 하더라도 그 다이아몬드의 주인은 그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난당한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 도난당해서 이게 적법하게 판매를 하지 못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제 이런 블록체인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코닥1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실제 유통업자하고 그 저작권자가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그 사진 작가가 이거를 소비하는 사람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통업자 없이도 이렇게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닥1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한 그 어떤 그 금액으로 서로 사고 팔 건지를 바로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유통을 한다는 거죠. 요 부분은 이제 우조뮤직이라고 해서,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 이미지, 포토를 유통하는 거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음악 중개업자, 유통업자 없이 직접 듣는 사람과 제작자 간에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블록체인의 그 트렌드로 업계 동향을 알아봤고요. 이번에 이제 실제 이러한 것이 어떤 분야에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희 마크앤이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앤이의 블록체인 솔루션은 기업에 적용하기 쉬운 블록체인을 제공한다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가져다가 초급 기술자도 쉽게 블록체인을 설치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편한 설치, 그리고 모니터링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쉬운 블록체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 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현장. 블록체인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 내역의 투명한 공유로 신뢰가 쌓이고 업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정확성도 올라갑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마크앤이 애니블록. 이제 애니블록 하나로 어떤 비즈니스든 손쉽게 블록체인을 접목할 수 있습니다. 애니블록으로 만드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증명서 원본 검증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애니블록 증명서 전용 솔루션 애니박스. 개인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 내역이 기록됩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를 기업에 제출하면 기업은 전용 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원본 여부를 확인합니다. 간편하죠? 교육 이력 관리가 쉬워지는 애니블록 교육 이력 관리 솔루션 에듀박스. 에듀박스는 교육기관에서 진행된 교육 커리큘럼 정보와 교육 수료 내역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합니다. 이 솔루션으로 교육생에게는 증명서 발급과 교육 이력 관리 서비스를, 기업은 직원의 교육 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와 사용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애니블록 대용량 데이터 유통 솔루션 데이터박스. 데이터박스는 블록체인 기반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유 포털로 콘텐츠를 자유롭게 등록, 거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 내역도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신뢰성 있는 거래를 위한 애니블록 거래 증명 서비스 트러스트박스.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면 영수증은 자동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고 모바일 앱으로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 제출이 필요할 땐 앱에서 버튼만 누르면 영수증이 바로 제출처로 전송됩니다. 편리한 세상이죠?
안전한 IoT 사회를 만드는 애니블록 IoT 디바이스 보안 검증 솔루션 IoT 박스. 수많은 연결이 이루어지는 IoT 시대. 인증된 안전한 디바이스끼리만 통신할 수 있도록 IoT 박스가 꼼꼼히 확인합니다. 비즈니스를 편리하게 만드는 기특한 블록체인 플랫폼 마크애니 애니블록. 어떤 점이 좋을까요? 비즈니스에 맞는 API 제공과 GUI 중심의 개발 친화적인 환경 구성으로 쉽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 비즈니스에 활용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트랜잭션 보안 강화를 위해 TLS 보안을 적용하였습니다. 더 편한, 더 신뢰가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마크애니 기업용 블록체인 애니블록. Make IT Secure. 마크애니. 예, 간단한 소개 동영상을 봤고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설치 과정이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뭐냐면 전부 다 이제 커맨드 라인 도수창이라고 하는 이제 까만 도수창에서 텍스트를 쳐가지고 명령어를 쳐서 순차적으로 순서에 맞게 이렇게 실행을 시켜야지 우리가 원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8가지의 이러한 단계를 커맨드 라인을 이용을 해서 명령어를 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GUI 형태로 해서 그래픽에서 버튼만 눌러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계를 4단계로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쉽게 고급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초급 기술자라도 쉽게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유지보수가 쉬운 구조를 저희가 가져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밑에 이제 그 도커 인프라가 있고 그 위에 하이퍼레저 패브릭 그 바이너리 실제 이제 원본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제 서비스되고 있는 그러한 원본 소스죠. 그거를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희가 애니블록 레이어가 있는데 애니블록 블록체인 코어 그리고 블록 서비스 SDK API 이러한 것을 계층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핵심 코어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다층 구조를 가지게 된 이유는 하부 하이퍼레저 코어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버전업이 되더라도 위에 있는 그러한 API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밑에 바이너리만 교체하면 계속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져가고자 이렇게 다층 레이어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기능을 예를 보시면 블록체인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블록체인의 노드 개수, 블록 개수, 이러한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화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시스템 리소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노드의 하드웨어 자원의 그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인증 요구 부분인데요. 블록체인의 저희는 이제 GS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굿소프트웨어 인증 1등급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저희가 관세 행정 블록체인 시스템 표준 요건을 평가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만족하는 그러한 성능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구축 사례를 보면 전자증명 발급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2019년도에 한전 KDN에 적용했던 시스템이고 한전 KDN에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그리고 그 한전 KDN에서 그런 그 시스템을 납품한 그러한 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업자들이 이제 다른 그 입찰에 참여했을 때 이러한 실적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러한 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발급을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축된 이후에는 이 실적증명서를 받은 그 수요처에서 이 실적증명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는 그래서 요 한전 KD에 일일이 이제 전화를 걸어서 문의를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시스템을 2019년도에 관세청에 구축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노드들은 쇼핑몰 노드, 특성사, 뭐 판매자 노드, 그리고 관세청의 노드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관세청 내부 시스템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관세청 중개 서버를 두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한번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수출 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그 쇼핑몰에서 역직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희 나라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 저희가 이거를 이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수출 개념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그러한 거를 저희가 구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기반의 영시직 증명을 활용한 전자계약 플랫폼 개발하는 부분에 저희가 저희 블록체인 솔루션을 적용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사용자하고 전자계약 응용 플랫폼 외부 연계 시스템이 있고 블록체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블록체인에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영지식 개념을 잠시 소개하면 실제 그 비밀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도 이 사람이 그 비밀 데이터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암호학적으로 증명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계약 항목의 일부를만 보여주고 일부를 블라인드 처리해서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이제 DID, 애니블록 DID라고 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20년도에 키사 사업 민간과제에 적용됐고, 경찰청 증거관리 플랫폼에 적용되어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DID는 이러한 세 개의 액터가 들어가게끔 되겠고요. 그리고 사용자하고 신원인증기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각각이 이러한 이제 블록체인을 매개체로 해서 이러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청에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4개의 노드를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더존하고 저희가 비대면 간편 계약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구축한 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뭐 카톡이나 이런 문자 메시지로 어떤 이제 뭐 도배를 한다든지 굉장히 이제 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소소한 계약들, 그것이 이제 문서로서 계약서를 쓰기에는 좀 많이 안 쓰는 그러한 이제 계약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또 분쟁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문자나 이런 SNS를 통해서 오고 간 것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서 이것이 계약의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유추 해석을 얻었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한 예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한 15개 이상 정도의 레퍼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소개를 마쳤고요. 예,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와 또 도입 사례, 또 마크 애니의 블록체인 솔루션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발표를 진행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저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을 보니 또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또 질문들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좀 블록체인 도입을 고민하시는 이제 기업들에서 좀 그거에 대한 좀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좀 구분해서 사용하라는 경우 이거를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또 이거를 도입할 때 적용 분야에 따라서 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비슷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발표 중간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B2C, 예, 일반 이제 고객, 개인 상대로 하는 그러한 서비스에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익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가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적절한 그러한 블록체인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참여자들이 사용한다는 거를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로 B2B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B2C에도 회원 가입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B2C 사업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회원 가입에 의해서 이게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서비스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좀 이제 도입을 고민하시는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블록체인의 장점을 이해하고 있고 활용해야 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대상을 모르는데 마크 애니에서 좀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예, 뭐 이 부분은 블록체인을 어떤 도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하시면 저희하고 일단 먼저 상담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어떠한 뭐 코스트, 비용이 절감된다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서드파티나 중개업자가 필요 없게, 그래서 중개업자가 없어지면 중개 수수료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에 적용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무결성 입증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 그 문서를 발급하고 이걸 저장을 했는데 그 문서 발급한 시점에 그것이 그 원본이 맞는지 이러한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야에서 지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블록체인 전문 기업, 특히 뭐 마크 애니 쪽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야 될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블록체인에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블록체인이 저장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크기가 정해져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쓰고 있는 하이퍼레저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가 99메가예요. 그래서 한 블록의 최대 사이즈가 디폴트가 이제 99메가인데 뭐 이거를 더 크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크면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면 이 블록을
각각의 참여 노드한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데이터 사이즈가 크면은 이제 트래픽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활하게 이제 만들어지기 힘든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사용되어지는 방향은 블록체인에는 최소한의 데이터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연동되어져 오프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 DB를 두거나 저장 공간을 두어서 거기에 원본 데이터를 두고 그 원본 데이터에 해당되는 해시 값을 블록 원장에 기록하는 그러한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트래픽뿐만 아니라 이거는 없앨 수가 없거든요. 블록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쌓이기만 하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비가 또 많이 듭니다. 그래서 블록에다가 데이터는 진짜 필요한 데이터, 그 블록체인 시스템을 유지할 가치가 있는 필요한 데이터만 거기다가 집어넣고 나머지는 오프체인에 원본을 기록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제 마크 애니의 어떤 블록체인 솔루션의 장점을 이제 묻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뭐 블록체인 기술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크 애니의 애니블록은 기존 서버 콘솔 화면에서 명령어로 블록체인을 설치하는 방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물어보셨고요. 또 마크 애니 블록체인 기술만의 차별화된 기술이나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마크 애니 블록체인은 기존에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잠시 설명드렸는데 그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공개된 버전은 커맨드 라인에 이제 도수창에서 명령어를 쳐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전체 시스템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 그런 그 순서도 다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저희는 GUI 형태로 해서 클릭해서 우리가 쉽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한 솔루션이 이제 애니블록이라고 하는 마크 애니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주 전문가가 필요한 반면에 저희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것을 몇 번 설치해보고 경험을 해보면 쉽게 우리가 구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거기에 이제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드를 추가하거나 이것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운영도 되게 쉽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마크 애니블록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 업체에 저희가 블록체인을 적용을 해서 뭐 지금까지 뭐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안정성 뭐 이런 것이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GS 인증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공인된 그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요즘 좀 주목받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의 결합 측면에서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람다 이오룩 같은 업체는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뭐 마크 애니 같은 경우는 자체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좀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예, 요즘에 되게 핫하죠. 메타버스. 그리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NFT입니다.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화폐처럼 거래하는 토큰이 아니라 이 특정 그 게임의 캐릭터라든지 이걸 특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토큰이 되겠는데 뭐 이러한 기술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이더리움 기반의 대용량 블록체인 솔루션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쪽 분야의 사업화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그쪽에 대한 것은 향후에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한 질문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뭐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소감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발표 시간이 적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